지금 당장 당신의 다리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래 서 있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예전처럼 가볍게 걷히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가볍게 걷고 여행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이미 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지는 걸 느낄까요? 이 차이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잠들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검진에선 큰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다, 예전보다 쉽게 넘어질 것 같다, 걷는 게 점점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60, hasta 70대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 68세 여성의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매일 장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외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변화가 노화 자체 때문이 아니라 활성화되지 않은 근육 시스템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정확히 말하면 근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으면서 점점 잠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육은 점점 반응 속도를 잃어갑니다. 이것을 단순히 노화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둔해지는 비활성화 현상에 더 가깝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태는 충분히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점점 덜 쓰이는 방향으로 적응해버린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당신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발하게 걷고 어떤 사람은 몇 걸음만 걸어도 쉬어야 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는 유전이나 운명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의 습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다리의 무거움, 이유 없는 피로감, 걷는 것에 대한 부담은 단순한 노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지금부터 다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내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또 오랜 시간 방치하면서 점점 움직임의 범위를 줄이고 결국 또 큰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는 단계라면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60대 이후라도 꾸준한 자극과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 반응 속도와 균형 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깨어날 수 있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몸의 기능을 깨울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던 노화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단순한 감각적인 이야기나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로 노화와 신체 기능 조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합적인 생리학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개념은 근감소증, 즉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근육의 양과 질이 동시에 감소하는 복합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현상이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르코페니아는 노화 및 생활 습관, 및 활동량 감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움직임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이미 근육 시스템 서서히 기능 저하의 경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이루어지는 동적 시스템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단백질 합성 속도와 분해 속도가 균형을 이루지만 나이가 들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재생 능력 저하입니다. 쉽게 말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점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힘을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근육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의 활성도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 원인은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근육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관의 탄성도 감소하고 말초 혈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는 특히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세포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운 느낌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이유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신경계의 효율 저하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움직임 부족은 이 신경 근육 연결을 점점 약화시킵니다. 즉, 뇌에서 움직여라라는 신호를 보내더라도 근육이 그 신호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근 효율 감소라고 하며 실제로 문현증의 낙상 위험 증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근육이 줄어서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순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먼저 움직임이 줄어들고 신경 반응이 둔해지고 혈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근육이 점점 이축되는 구조입니다. 즉,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사용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 시스템, 혈액 순환 시스템, 신경 전달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체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약해지면 혈류 펌프 기능이 감소하고 혈류가 감소하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며 신경이 느려지면 다시 근육 사용량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악순환 루프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급격한 체력 저하의 본질입니다. 또한 사르코페니아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성 기능 저하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0 hasta 15분의 가벼운 움직임만 유지해도 이 악순환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근육 단백질 합성 신호 자체가 감소하면서 회복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자극의 빈도에 의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이 차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텐타대라고 하더라도 매일 가볍게 걷고 계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근육의 신경 반응이 유지되어 있고 혈류 순환이 활발하며 근육 단백질 합성도 일정 수준 유지됩니다. 반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혈액 공급이 줄어들며 근육이 점차 비활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차이는 단 몇 년 만에 체감될 정도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는 단순한 시간의 영향이 아니라 생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근육, 혈액, 신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이 유지되느냐, 붕괴되느냐는 일상적인 움직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 느끼는 다리의 무거움과 피로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다음 내용,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국제 연구기관과 임상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노년기 근력 및 기능 회복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들은 고령층에서도 적절한 자극과 가벼운 운동만으로 근육 기능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립보건원 NIH과 하버드 이과대학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60에서 90세 사이의 고령자들도 초강도 근력 운동을 4주에서 5주 동안 지속했을 때 근육 기능과 보행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한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하루 10 hasta 15분 정도의 가벼운 저항 운동이나 걷기 운동만으로도 근육 활성화 지표가 상승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근육이 나이에 의해 완전히 고정적으로 쇠퇴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적응성 조직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1년 Journal of Gerontology 발표된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참가자들이 5주간 가벼운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근육 단면적이 평균 5 hasta 12 증가하고 하체 근력이 최대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참가자 대부분이 운동 경험이 거의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활동량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변화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라도 규칙적인 움직임이 유지될 경우 근육 단백질 합성이 다시 활성화되며 신경 근육 연결 뉴로머스큘러 커넥션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량 증가뿐 아니라 균형 감각, 보행 안정성, 낙상 위험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신경 시스템 전체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 흥미로운 사례는 90세 이상 고령자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여러 재활 클리닉과 노인 운동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르면 90세 이상의 참가자들도
일정 기간 가벼운 운동을 지속했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계단 오르기 능력, 균형 유지 능력이 개선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도세 주간의 초강도 운동 후 보행 속도가 평균 10 hasta 15% 향상되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자립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자극이 없을 때 기능이 감소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즉,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근육과 신경 시스템은 점점 둔화되지만 반대로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어느 나이에서도 일정 수준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가벼운 걷기와 하체, 자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4 hasta 5주 후 근육 반응 속도와 균형 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동일한 나이대라도 활동량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 신호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며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와 근육계의 활성화 수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변화가 반드시 극적인 운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NIH 연구에서도 강조되듯이 고강도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 움직임 증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반복하기, 짧은 거리라도 자주 걷기, 계단 한 층만 이용하기와 같은 작은 활동들이 누적될 경우 근육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 데이터는 하나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신체 기능 저하는 불가역적 쇠퇴가 아니라 자극 부족으로 인한 기능 저하이며 이는 언제든지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90대에서도 변화가 관찰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신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어왔지만 실제 의학적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이 오해로 밝혀진 대표적인 인식들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신체 변화와 관련된 잘못된 믿음들은 오히려 건강, 회복을 방해하고 기능 저하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흔한 오해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약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걷는 능력이나 힘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노화는 근육 감소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활동량 감소와 사용 부족입니다. 즉,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기능을 잃고 약해지지만 꾸준히 사용되는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지는 것이 또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증이 생기면 즉시 움직임을 줄이고 최대한 쉬는 것이 회복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신 재활의학 연구에서는 과도한 휴식이 오히려 근육 기능 저하를 빠르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급성 부상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적인 근육 약화나 노년기 통증에서는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안전한 범위 내의 가벼운 움직임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신경 자극이 약해지며 결국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피로도 장기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약을 먹어야만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 약화나 보행 문제를 약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약물은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기능 회복은 약이 아니라 신경, 근육 시스템의 재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근육과 신경의 연결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약물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나 과도한 휴식이 근육 감소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노화 진행 속도를 앞당긴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움직임을 줄이는 순간부터 신체 기능 저하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노년기의 건강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휴식이 아니라 적절한 활동 유지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오히려 회복 가능성을 낮추고 기능 저하를 빠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교를 통해 보면 그 차이는 또 분명해집니다. 하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걷기라도 유지하는 사람은 근육의 신경 반응이 유지되고 혈류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며 일상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통증을 이유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급격히 약화되고 관절의 움직임도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면 매우 큰 격차로 나타납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노화 이거나 약화라는 공식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움직임의 감소 이거나 기능 저하라는 구조가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나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몸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잘못된 세 가지 믿음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사용하지 않아도 유지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몸은 사용될 때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는 순간 신체는 점점 그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라 퇴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단순한 운동 방법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잠들어 있는 신체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회복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힘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이유를 단순히 근육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 신경, 호흡, 혈류가 함께 약화된 복합적인 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복 역시 단일 방법이 아니라 신경 활성화, 마스 근육 자극, 마스 순환 개선, 마스 호흡 안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Neural Activation, 신경 활성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경 신호를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자체보다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신경 연결입니다. 즉, 근육은 존재하지만 사용하라는 신호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첫 단계는 근육을 무리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회복 루틴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하루 10에서 hasta 15분이면 충분하며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정확한 자극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5 hasta 10에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을 의식하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하체 신경, 근육 연결이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리, 서기, 유지 운동입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20 hasta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은 균형 감각과 하체 안정성을 담당하는 신경계를 직접 자극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낙상 예방 기능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벼운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류순환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리 피로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호흡 결합 운동입니다. 움직임과 함께 호흡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라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려올 때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근육 운동이 아니라 신경계 전체가 안정화되면서 산소 공급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신경 흥분이 줄어들고 움직임의 효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전체 세트 루틴은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1일차 hasta 2일차 적응 단계 이지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5회 제자리 서기 15초 종아리 펌프 10회 전체 10분 이내 3일차 hasta 4일차 활성화 단계 라이트 액티베이션 앉았다 일어나기 5초에 제자리 서기 25초 종아리 펌프 15회 호흡 결합 시작 5일차 hasta 6일차 강화 단계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제자리 서기 30초 종아리 펌프 20 호흡 결합 운동 강화 7일차 동갑 단계 모든 동작을 2세트 반복 몸의 균형과 피로 변화 체크 이 루틴의 핵심은 운동량이 아니라 신경 적응입니다. 처음 3 hasta 4일은 근육이 아니라 신경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고 10대 이후부터는 실제로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점진적 활성화 프로그레시브 액티베이션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운동을 하면 몸은 방어 반응을 일으키지만 아주 작은 자극부터 시작하며 신경계는 이를 안전한 신호로 인식하고 점차 반응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고령자에게 가벼운 운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짧지만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 hasta 15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신경 시스템에는 매우 강력한 반복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연구에서도 짧은 일일 반복 운동이 장시간 운동보다 노년층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복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이 아니라 신경부터 깨운다. 둘째, 강도가 아니라 반복이 중요하다. 셋째, 21 hasta 30일 동안 점진적으로 몸을 다시 학습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몸은 다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내용은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경험한 변화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며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몸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패턴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60대 중반의 한 남성 사례입니다. 그는 특별한 질병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되었고 결국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걸었는데 이제는 걷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상태는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가벼운 신경, 근육 활성화, 운동을 하루 4분씩 시작했고 약 3주 정도가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다는 느낌이었지만 점차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4주차에는 외출 빈도가 증가했고 이전보다 걷는 속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다시 움직이는 법을 기억한 것 같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꾸준한 신경 자극이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례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통증을 이유로 계속 휴식을 선택했던 7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초기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시간을 줄였고 점차 활동량이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쉽게 피로해지고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쉬었는데도 왜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는 전형적인 비활동성 악순환입니다. 움직임 감소, 혈류 감소, 근육 약화, 또 큰 무력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 두 극단적인 차이를 비교해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60대 후반의 또 다른 남성,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하루 10 hasta 15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두 주차부터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했고 세 주차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다고 느꼈습니다. 4주차에는 계단을 오를 때 멈추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몸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다시 연결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력 증가가 아니라 신경 활성화가 먼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개선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불안감 감소와 외출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활동을 줄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는 신체 기능과
정신 상태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참 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드레주쯤 지나니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또 다른 사람은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외부적인 치료보다 몸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들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0대, 70대 이후의 신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용 여부에 따른 기능 차이이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질 경우 짧게는 3 hasta 4주 안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줄어들면 기능 저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은 멈추는 순간 약해지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 열게 됩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한 FAQ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많이 묻는 질문은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느낄 수 있는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빠르면 어느 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몸의 가벼움이나 움직임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 3 hasta 4주 정도가 되면 개당 오르기, 보행 안정성, 다리 피로감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신경 적응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을 먹지 않고도 가능한가? 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보조적 회복 방식입니다. 즉, 약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 방법은 몸의 움직임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본적으로는 약보다 사용하는 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수준의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상태에 맞는 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급성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위험하지 않은가입니다. 이 방법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매우 낮은 강도의 신경, 근육 활성화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통증을 참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 증가하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안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운동 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다리가 따뜻해지는 느낌,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신호는 통증이 증가하거나 피로가 급격히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도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운동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성, 부상 직후, 심한 염증이 있는 상태 또는 의료적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은 무리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다시 깨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10 hasta 15분 정도의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충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없이 안전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몸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인 안전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 혈류 시스템의 기능 저하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으면서 기능이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몸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움직임 부족입니다. 둘째, 근육과 신경은 언제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회복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셋째, tan 21 hasta 30일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몸은 멈추는 순간 또 빠르게 약해지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 열게 됩니다. 그러니 또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괜찮겠지 라고 미루는 순간 변화의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된 후에 시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의 상황과 다 있다면 간단히 당신의 상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많은 회복 정보와 실천 방법을 원한다면 이 시리즈를 계속 따라와 주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